한 권으로 보는 꼴. 허영만 작품. 남편 월급 봉투 두둑하길 바란다면. 오, 몸이 얼굴을 능가하는구나. 취재팀장 이호준. 다리가 저려서 오래 앉질 못한다. 바시락 때문에 격이 낮은 건데 바시락 거린대요. 몸에 복이 있어 하는 일이 잘 돼. 몸이 좋으니까 처복도 당연히 좋지. 고맙습니다. 응? 처복 없는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해줘라. 몸뚱이를 키워. 잘 얻어먹질 못하는데 어떻게 키우냐. 남편의 월급 봉투가 두툼하길 바란다면 남편을 살찌워라. 나는 생선 좋아하는데 만날 고기야. 생선은 돈 벌고 난 뒤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 무엇이 궁금해서 오셨어? 없어 보인다. 너무 말랐어. 제가 작년까지 정신없을 정도로 잘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된 배우에 누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잘 나갔을 때 몸무게는 78kg, 지금은 53kg. 성공한 다이어트죠. 거지로 성공했구만. 잘 나갈 때 옆에서 이런 말 한 사람 있지. 너 살 좀 빼라. 허리에 맞는 벨트나 있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 때문에 열받아서 살 뺐지요. 살 뺄 때 허전한 느낌 들지 않았어? 항상 허전했죠. 밥을 굶어서 배가 허전하고 따뜻한 기운이 없어 설렁했고 살이 빠져나가는 듯 다른 것도 빠져나간다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바로 돈이 빠져나간다는 느낌이었어. 살을 빼라고 말한 그 사람이 배우야. 이 원수야. 살이 빠지면 결론적으로는 돈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최고의 꼴. 눈은 4개의 우물 중 하나다. 우물은 깊고 수량이 많을수록 여유가 있고 복이 많다. 깊은 물일수록 물 색깔이 검다. 따라서 눈동자가 검을수록 깊다는 증거다. 튀어나온 눈. 이 눈은 우물이 얕아서 물이 부족하다. 물은 깊은 물결지듯 깊고 길게 뻗어야 한다. 그러니까 눈이 가늘고 길게 뻗어야지 된대요. 귀가 뾰족하게 직선이거나 코가 뾰족한 직선이면 하는 일이 어렵다. 직선은 너무 강하다. 너무 강해서 부드럽지 못하다. 입 역시 4개의 우물 중에 하나다. 역시 부드럽게 생겨야 한다. 너무 작거나 얇지 않아야 우물에 물이 그득하다. 5개의 산이나 4개의 우물과 얼굴 모양 등을 종합해 볼 때 가장 좋은 꼴은 바로 부처님상이래요. 부처님상. 눈은 가늘고 길게 뻗어 있고 와잠도 있고 눈과 코가 부드러운 곡선으로 죽은 듯이 상근이 죽은 듯한 부분이 없이 길게 뻗어 있고 입술도 도톰하니 위로 살짝 올라간 듯한 입술, 귀는 길고 두툼한, 이게 부처님 얼굴이래요. 부처님 얼굴은 꼴 공부한 사람이 만들었나요? 물론이지. 대제대비한 그 얼굴이 그냥 나와? 맑고 깊은 물, 그것이 재물이야. 복이 많고 재물이 없으면 그게 무슨 복이야. 복의 첫 번째 근본은 재물이다. 그 다음이 성공. 조그만 복이 있는 사람은 재물복만 있고 큰 복이 있는 사람은 재물복에다 사회적인 성공까지 이룬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려면 한참 멀었죠. 이제 책표지 넘긴 거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지. 우보천리야. 소걸음으로만 언제 천리 가냐 싶지만 쉬지 않고 걸으니까 간단 말이야. 산악인 박영석 씨가 그랬다. 잉 밑에도 못 되는 걸음으로 아침부터 걸었더니 산을 3개 넘었어요. 걷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꾸준함이 무섭다는 얘기죠. 마음을 읽다. 얼굴보다 몸보다는 눈빛. 몸은 피를 머금고 피는 기운을 기르고
기운은 빛을 만든다. 신. 꼴을 보는 법은 겉을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들로 겉에 나타나요. 인간이 잠잘 때 빛은 심장에 들어가고 잠을 깨면 두 눈으로 나온다. 창문이 열렸으니 활동 중. 밤이 되면 쉬어야지 된대요. 사람이 흐리멍텅하면 눈을 보고 알 수 있지. 마구는 빼고. 반대로 눈이 초롱초롱 빛나면 똑똑해 보이잖아. 눈빛 하나로 꼴을 볼 수 있다. 마구는 볼 수 없으니. 예? 눈이 밝으면 정신도 맑고 격이 높다. 잠이 적다. 눈이 어두우면 정신이 흐리고 격이 낮다. 잠이 많다. 나는 잠이 많은 편인데. 잠의 많고 적음으로 격을 알 수 있다. 허거나 잠만 자니 머리에 뭐가 들어있겠어. 빛은 눈에 머물러야 귀하다. 빛이 눈 밖으로 나오면 지혜가 흩어져서 정신이 빠진 일을 한다. 몸의 모양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눈빛이 밝으면 격이 높다. 화창한 날씨다. 몸의 모양이 좋아도 눈빛이 흐르면 복을 넉넉히 받지 못한다. 흐린 날씨다. 그래서 눈빛이 매우 중요해. 눈이 긴 사람은 못 당한다. 10분, 20분, 30분. 바둑 두는데 이렇게 오래 생각하냐 기다리다 지쳤다. A, B 두 사람은 바둑계에서 알아주는 팽팽한 실력이다. 혹자는 A의 실력이 한 수 위라는 평도 한다. 그런데 A는 번번이 지고 만다. 이유는 눈에 있다. B의 눈이 가늘고 길다. 모든 일을 급히 결정하는 일이 없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있는 지혜를 총동원한다. A는 눈이 짧자. 순발력은 좋다. 순발력이 좋다는 것은 머리가 좋다는 증거지만 모든 일을 즉각 결정하고 기다리지 못한다. 눈은 가늘고 길어야 귀하다. 강물이 흘러 압록강 800리가 아니라 양자강 6000리까지 흘러갈 수 있게 길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눈보다는 동그랗고 눈이 예쁘잖아요. 둥근 것은 짧게 보여. 짧은 눈은 100리는커녕 10리도 흐르지 못하지. 총명하지도 귀하지도 않다. 예쁜 탤런트나 배우들 전부 이런 눈인데 이름을 날리고 돈도 많이 벌고요. 그런 게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이 번다고 복이 있고 귀한 것인 줄 알아? 부자도 천한 꼴이 얼마나 많은데 예쁜 것은 젊을 때 잠깐이고 현명하고 귀한 것은 평생 가는데 어느 쪽을 택하고 싶어? 예쁜 것이요. 정말 짧은 눈값 하는구나. 덕분에 선생님이 화나셔서 수업 끝내버렸잖아.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기분도 꿀꿀한데 자기 오늘 어디 가서 한잔하자. 싫어. 눈 짧은 여자랑 안 마셔. 게다가 눈이 맑지도 않아. 그러면 머리가 둔하다고 했어. 뭐든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 회사를 들어갔다 그만뒀다를 반복하고 연애도 시원찮아. 눈이라는 것은 너무 크지도 않아야 하고 너무 작지도 않아야 한댔어. 너무 크면 허전해 보이고 너무 작으면 답답해 보이잖아. 눈이 나 정도는 돼야지. 지혜의 근본, 큰 벼슬을 두루 거친 선생은 공부는 어떻게 하셨소? 저기 도톰한 언덕에 앉아서 공부했더니 머리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여기는 양쪽에 나무도 있네요. 눈썹 명궁 사이인가 봐요. 명궁. 눈썹 사이에 도톰하고 넓고 윤기가 흐르면 학문을 이루어 제왕을 보필하는 큰 벼슬에 오르게 된다. 이게 명궁이잖아요. 명궁. 명궁이 도톰하고 윤기가 흐르면 학문을 이루어 제왕을 보필하는 큰 벼슬에 오른다. 지혜는 잘생긴 눈썹 사이에서 나온다. 몸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랬지.
그만큼 눈이 중요한 거잖아. 그런데 그 눈 이전에 봐야 할 곳이 눈썹 사이야. 눈이 최고랬다가 이제 눈썹 사이 부위별로 점수를 매겨야 할까 봐요. 꼴보기가 그렇게 간단치 않아. 전부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끊어서 점수를 매기겠어. 의사가 있다. 눈이 검고 총기가 있고 코가 잘생겨서 병원으로 돈을 벌었다. 그런데 다른 사업을 무리하게 하다 폭삭 망하고 남의 병원에서 고용살이를 한다. 눈썹 사이가 시원찮아서 지혜가 부족해 과욕으로 망한 것이다. 눈과 눈썹 사이에 생긴 지혜가 눈의 총기로 나타난다. 즉, 눈 이전에 귀와 눈썹 사이가 지혜의 근본이다. 귀와 눈썹 사이가 지혜의 근본. 이래요. 눈썹 사이에는 모든 운명을 바라보는 곳이야. 그만큼 중요하지. 눈썹 사이는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좋은가요? 이건 너무 넓구만. 조화가 안 맞아. 맹하잖아. 붙어 있으면 미련하고 약간 좁아도 답답하다. 손가락 2마디 정도 넓으면 좋다. 속마음을 헤아리는 어려움. 결국 꼴 공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말았다. 버들잎 눈썹이 음질문 쪽으로 갔대요. 얼굴을 제대로 생겼는데 어딜 봐야 속마음을 알 수 있을까? 눈이요. 그렇지. 눈은 마음의 싹이야. 안악, 심악, 안수, 심수란 말이 있어. 눈이 나쁘면 마음도 나쁘고 눈이 좋으면 마음도 좋다. 그러나 눈은 현명하고 어리석고 착하고 악한 정도밖에 볼 수 없어. 꼴을 볼 때 가장 분간하기 어려운 것은 이 사람이 얼만큼 덕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 것인가를 속마음을 헤아리는 거야. 덕을 보는 거지. 인상은 좋은데 차 한잔 안 사고 하는 행동이 쪼잔하기 짝이 없는 자가 있고 우락부락하게 깍두기처럼 생겼는데 마음이 비단 같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자가 있다. 겉을 봐서는 짐작하기 어려울 때 바로 음질궁을 봐라. 오늘 내 마음 깊이 갇혀놓은 꼴 비법 하나를 꺼냈다. 음질궁은 눈두덩이 1cm쯤 아래 보일 듯 말 듯 숨어 있다. 그러면 와잠 바로 밑에가 음질궁이네. 여성이 이런 주름이 있으면 좋나요? 나이 들어 보일 것 같은데. 여성은 좋은 아기를 낳지. 마음 보따리가 좋으니 당연히 지혜로운 아들을 두는 거지. 마음 보따리가 좋지 않으면 자식도 그 마음 보따리를 가지고 태어난다. 유학 보내서 박사 만들기 이전에 선을 베푸는 덕을 쌓는 것이 기본이다. 덕이라는 건 밝고 옳고 크고 착하고 아름답고 따스하고 부드러운 마음씨나 행동을 덕이라고 한다. 덕을 베푸는 방법도 2가지가 있다. 양덕과 음덕. 수재의연금을 모을 때 여러 신문사에 돈을 쪼개내면서 자신을 내보이는 것은 양덕. 익명으로 기부금을 내서 나 말고는 아는 자가 없게 베푸는 것은 음덕. 양덕은 신발 신고 쫓아가도 음덕을 따라가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음덕을 베푸는 사람은 어머니다. 보이지 않게. 마음이 아름답고 현명한 입술. 입은 바다라고 했잖아요. 바다는 물인데 왜 붉어야 하죠? 강원도 정돈지 날지. 예, 일출이 유명하죠. 물과 불이 함께 어우러진 멋진 광경을 펼쳐지지. 그래서 입술이 붉어야 한다고요? 허참은 방송국에 있어. 계속 들어봐. 입술은 바다다.
우리의 붉은 심장은 입술과 연결돼 있다. 심장은 붉다. 심장은 태양이다. 바다와 태양이 공존하는 곳이 입술이다. 공존이란 뭐지? 50대 50의 비율로 똑같이 존재한다는 의미잖아. 바다와 태양에 의존해서 입술이 밝으면 마음이 아름답고 현명하다. 반대로 물이 70%, 불이 30%로 불기운이 약하면 입술색이 어둡다. 입술이 검으면 도둑심보다 색이 끌 밝힌다. 보면 입술이 검고 주름이 많은 경우 도둑놈 심보의 음을 밝힌대요. 미국 흑인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입술은 굉장히 검은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흑인은 원래 입술이 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흑인의 기준으로 어둡냐 밝냐를 따져야 한다고. 맑은 데다 생긴 것까지 방하면, 즉 사각형에 꽉 찬 듯하면 높은 벼슬을 갖는다.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이 다 내 것이다. 입술이 이렇게 두툼하고 옆으로 퍼져 있잖아요. 사각형으로. 제일 큰 벼슬이면 왕일 텐데 왜 왕은 빼고 말하죠? 요즘에야 말을 막 배운 아이도 대통령이 되겠다 하겠지만 옛날에는 입 밖으로 꺼낼 말이 아니지. 그랬다가 왕자리를 노린다고 씨를 말라버린다고. 입술이 너무 잘생기면 오므리고 살아야겠어요. 우물에서 인심이 난다. 귀는 둥글고 크고 두텁고 색이 밝아야 복이 있다. 귀는 둥글고 크고 두텁고 색이 밝아야 복이 있다. 우물이니 물이 많이 고일 수 있게 넓어야 한다. 그래서 이 귀 속이 넓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이게 귀가 뭐였지? 명문. 물이 많으면 인자하다. 구멍이 작으면 인심이 사납다. 귀가 뾰족하면 사납고 박정하다. 넓고 깊은 우물도 축대를 쌓아야 물이 새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귀가 뒤로 튀어나오면 안 좋다는 얘기가 그건가 봐요. 귓바퀴가 꽃봉오리처럼 둘러싸고 또 둘러싸야 오래 산다. 근데 활짝 피어서 뒤집어진 꽃봉오리는 꽃잎이 떨어질 날이 가까운 꼴이다. 지혜가 없고 복을 입을 시간도 많지 않다. 이게 외로운 팔자라고. 여자가 바퀴가 이렇게 뒤집어지면 외로운 팔자라고 앞에서 얘기했어요. 귀 잘생긴 거리는 있어도 코 잘생긴 거리는 없다고 했다. 노년의 귀를 보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귀는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자란다고 했다. 귀가 지혜가 없으면 남에게 당하기만 한다. 귀는 신장과 연결되어 있다. 입술은 심장, 귀는 신장. 그래서 귀는 정력의 상징이다. 나 요즘 마누라한테 대접받고 살아. 난 동창회 간다니까 10,000원 주더라. 목숨을 맡길 곳이 귀에 있다. 수명문이 여기 있대요. 그러면 이 부분이겠네. 귀에서 이렇게 약간 튀어나와 있는 여기 부분. 귀는 꽃봉오리 모양 같고 수명문이 크고 살이 두텁고 색이 깨끗하고 밝아야 부인에게 대접받고 지혜로우면 오래 산다. 공부를 잘하고 학문을 이룬다. 열심히 공부해서 학자가 못된 아버지 한을 풀어드리자. 그러게 잡생각만 많으면
기타가 돌자. 안돼 공부할 거야. 기타가 돌자.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귀를 막자. 조용히 집중이 잘 된다. 그런데 상욱이는 어디 놀러 갔을까? 애들은 누구랑 놀고 있나? 막 옆집 미숙이도 어딜 간다고 했는데 둘이 만나는 건 아닐까? 망할 공부가 안 돼. 눈썹 사이가 깨끗하지 않으면 학문을 이루지 못하고 제복이 없다. 명국 말하는 거죠. 바늘을 매달아 놓은 듯한 주름은 일자주름, 수두자국, 점이나 어지러운 주름이 있으면 모두 나쁘대요. 눈썹 사이는 둥글고 깨끗하고 좁지 않고 은빛처럼 빛나야 학문을 이루고 제복이 있다. 그러면 명궁이 좋으면 남자분이 명궁이 좋으면 처덕도 좋다는 얘기죠. 다른 것이 좋아서 제복이 있다 해도 눈썹 사이에 흠이 있으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제복을 깎아먹는다. 제 친구가 바늘주름이 눈썹 사이에 있는데 변호사가 됐어요. 바늘주름은 분명 학업을 이루지 못한다지만 집념은 무섭다고. 그렇다고 집념을 가지고 변호사가 될 수 없지. 출세를 보는 이마가 좋다든지 다른 것이 좋아서 영향을 받았을 거야. 눈썹 사이가 둥글면 격이 높지. 눈썹 사이가 잘생긴 악질도 있던데요. 꼭 그런 것이 아니고 대체로 그렇다니까. 그런 애는 따로 공부해야 해. 그런 운명을 타고 나면 나이가 어려도 주름이 나타나나요? 그럼 주름을 보이면서부터 영향을 미친다. 나이가 들어 눈썹 사이에 주름이 많이 생긴 건요. 그런 주름도 좋은 주름이 있고 나쁜 주름이 있어. 또 눈썹 사이가 하얗게 뜨고 밝지 않으면 부모가 큰일을 당할 수 있어. 학문의 마지막 결정판, 배움의 학당이란 말 들어봤지? 학당이란 학교야. 사람의 얼굴도 학당이 12개가 있어. 귀, 눈썹 사이, 눈, 눈썹, 치아, 혀, 입술, 이마, 두각. 두각은 여기죠. 귀도 학당이고 입도 학당이야. 입은 얼굴 안에서 있으니 내학당, 귀는 얼굴 밖에 있으니 외학당. 귀도 잘생겨야 지혜롭고 학문을 크게 이루지만 입도 잘생겨야 한다. 귀가 아무리 잘생겨도 입이 못생기면 학문을 끝내지 못한다. 학문의 마지막 종결판은 입이다. 입이 귀하게 생긴 사람은 학문을 크게 이룬다. 사각에 꽉 찬 듯 두툼하고 입꼬리가 올라가야 귀한 꼴이다. 큰 부자 중에 이런 입술이 많다. 방하고 두툼한 것이 최고라고. 나 이 정도면 어때? 입이 귀하면 총명하여 학문을 이루고 학자가 된다. 공부를 많이 했으니 큰 벼슬에 오른다. 고스페스 아니면 끝장이다. 이제 팔아서 될 돈밭도 없다. 입 좀 보여주세요. 입이 귀하지 않으면 노력해도 성과가 없다. 하면 된다는 말 모르냐고. 모든 꼴은 생긴 것이 중요하지만 잘생겼어도 색깔이 나쁘면 헛일이다. 마지막에는 색깔을 보죠. 입술은 깨끗하고 귀하게 붉어야 제격이다. 왜 공부 잘하고 있는 놈 사기를 죽이는 거야. 이런 말 몰라. 운명을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척하는 것이다. 귀한 신분을 얻는다. 천이 벼슬을 해서 옮긴다는 뜻이다. 눈썹 끝에 있는 하늘 창고가 천이궁이다. 하늘 창고는 타고난 복이다. 천창이 여기 천창이래네요. 천창이 돋아있고 밝고 윤이 나면 조상의 기운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눈썹과 귀 사이에 있는 게 그 위로 뻗어 있는 게 천창이래요. 천창. 잘 나가는 부모와 넉넉한 집안에서 호황했다고 본다. 머리카락이 천이궁을 누르고 있으면 어려운 집안 출신이다. 부모 덕이 없으니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마에 여기 이렇게 남자들 이발할 때 요즘에 이런 식으로 라인을 그리긴 하던데 여기에 그러니까 이마가 좁은 거죠. 저기 봐야 이게 옆에까지 퍼져 있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이마가 넓어야 조상복이 있다고 해서 이발소에서 쪽집게로 머리털을 뽑아 이마를 넓게 했다. 여성들도 실을 꼬아 털을 뽑아냈다. 타고난 법인데 털을 뽑는다고 달라지나요? 운명이 바뀌는 것은 아니야. 다소 예방이 될 뿐이지. 하늘 창고가 좋으면 평안감사가 되어 평양성에 입성한다. 수많은 관속들이 나와 영접한다. 색색 옷을 입은 기생들이 미태를 자랑하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세월 가는 줄 모른다. 높은 벼슬을 얻어 귀한 신분으로 전라도로 충청도로 경상도로 전국을 누빈다. 하늘 창고가 꺼지면 조상의 음덕이 없으니 평생 편히 쉴 곳이 없다. 눈썹 모양에 따라 하늘 창고 위치도 달라지나요? 그쵸? 그러니까 눈썹이 올라간 눈썹, 내려간 눈썹 이렇게 평평하게 있는 것 눈썹을 기준 달라지지 않아. 기준은 여기다. 눈과 눈 사이 이렇게 나눠 가지고 눈 바로 위에 있네요. 눈 바로 위에. 생긴 꼴마다 꼴법을 따로 만들면 얼마나 복잡하겠어. 지금도 머리가 아픈데.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고 해도 눈 위점으로 해가지고 눈썹 윗부분으로 일자가 되는 부분이 천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위 관직 관료, 하위 관직 관료, 관로. 벼슬아치에게 주던 봉급이라는 뜻인데 고위직 공무원 즉 성공했다는 뜻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위 공무원이 되면 밥 걱정을 안 하니까. 관록을 먹으려면 이마가 잘생겨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마는 관록을 보지. 허나 이마가 잘생겼어도 눈이 시원찮으면 관록을 제대로 먹을 수 없어. 이마만 좋으면 하급 공무원. 눈과 이마가 좋으면 고위직 공무원이 된다. 관록은 첫 번째, 눈이 첫 번째고 이마가 둘째다. 얼굴에 이마밖에 없나 세상살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럿이 어울려 사는 것이듯 얼굴에도 눈, 코, 입이 다 있잖아. 서로 상관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이마는 관록이지만 관록을 얻기까지는 힘이 되는 백그라운드까지 살펴야 된다. 이마의 관록, 명궁, 천궁,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어야 고위직을 얻는 것이지 무식한 자가 이마만 좋다고 갑자기 고위관료가 되는 것이 아니다. 잘생긴 눈은 가늘고 길고 맑은 눈이다. 격이 높다. 슬기롭고 지혜롭고 고상하고 대인이다. 길지만 폭이 좁으면 길지만 폭이 넓으면 격이 낮고 사납다. 이게 아래 눈이 보이는 걸 보고 말하는 걸 거예요. 길지만 눈꼬리가 활처럼 올라가지 않고 칼처럼 일자인 눈 모양이면 무난하지 않다. 눈빛이 날카롭다는 얘기네요. 길어도 늘어진 해삼처럼 기운이 없어 보이면 곤란하다. 빛이 나야 좋다.
눈동자가 나 흰자위가 맑지 않고 붉은 기운이 돌면 야단난다. 황희정석 눈은 가늘고 길다. 기하다. 약간 아래로 처져서 저 문간의 눈이다. 어사 박문수의 눈은 무사의 눈이다. 모든 분야에서 지략과 수완을 발휘해 평생 관직에 머물렀다. 약간 위로 올라가죠. 이게.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형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눈빛이 밑에 떨어져 있잖아요. 눈동자가 밑에가 하얀 게 보이고, 이런 경우에는 형살인데, 형살이 관직과 만나니까 이런 식으로 무사의 눈이라고 표현했나 봐요. 잘 되는 회사 사장의 조건, 노복궁은 턱으로 본다. 윗턱으로 본다고 하지만 턱 전체를 보는 것이 맞다. 노복은 부하를 말한다. 노복궁은 좌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가를 본다. 턱이 이 코를 둘러싸고 돕는 꼴이다. 잘 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한다. 회사의 1등 재산이요? 직원들이죠. 직원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회사가 있죠. 장군이 공을 세우고 혼자 다 한 것처럼 얘기하면 죽을 고생을 한 병사들이 기분 좋겠어. 징기스칸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골고루 나누도록 했다. 회사 같으면 직원에게 보너스를 두둑하게 준 셈이다. 그러니 징기스칸을 가운데 두고 어마어마한 군대가 움직였다. 턱이 후덕한 사람은 씀씀이가 좋아서 사람을 모인다. 부드럽고 엄면하고 직설적이고 으로 말하지 않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 편이 많다. 적을 만들지 않는다. 음골이 많아서 자기 표현에 솔직하지 않다. 오보행이라 붙어있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게 뾰족하면, 턱이 홀쭉하면 따르는 사람이 없다. 흉터나 칼자국이 있으면 부하도 없고 인덕도 없다. 턱에 흉터가 있으면 부하도 없고 따르는 사람도 없대요. 그리고 턱이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자본 부족으로 오래 끌지 못한다. 혼자 헉헉대다가 끝난다. 턱이 좋으니 투자해줄 사람이 있을 법한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인다. 눈썹의 생김새가 부족한 탓이다. 눈썹이 좋아야 인기가 있다. 눈썹 나쁜 배우 탤런트는 없다. 딱 보고 첫눈에 호감이 가야 투자할 생각이 마음이 생긴다. 한 군데 좋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살집이 많은 사람들 중에 턱이 좋은 경우가 많지만 노복궁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한 거는 좋지 않다는 얘기죠. 문물을 겸비하기는 어렵다. 맹장은 여기고 덕장은 명태 말리는 곳이니까 강원도에 있죠. 얼마나 자기 얼굴이 보고 싶으며 어젯밤 꿈에 나타나더라. 어떻게 생겼던가. 성격을 벗겨보니 눈, 코, 입이 없었어. 오늘은 입에 대해서 말하지. 제게 병사 1,000명을 주시면 나가서 적장의 목을 가져오겠습니다. 안됩니다. 적은 지금 어제의 승리로 사기충천입니다. 시간을 두고 우리 군사의 원기를 회복한 뒤 전투를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장군은 너무 몸을 사리오. 나라 좋고 백성 좋고 누님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요. A는 물줄기를 비유하면 고증강이다. 고증강은 물살이 빠르다. 여유는 없지만 힘이 있다. 물살이 세서 작은 물고기는 살지 못하고 큰 물고기만 산다. A의 입술 모양도 고증강처럼 일직선이다. 강물이 빨리 흘러 들어가니
가야 하니 물가에는 풀이 자라지 못한다. 마치 칼끝으로 쫙 그은 듯하다. 두텁지 않다. 이런 입술은 인정사정 보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는다. 군인에게 이런 입술이 많다. 비는 물줄기로 비유하며 굽이쳐 흐르는 물이다. 물길이 쉬어가기도 하고 막히면 넘어가지 않고 돌아간다. 풀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라 큰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가 어울려 산다. 물길 주위에 언덕이 있고 모래가 있어 여유롭다. 덕장의 입술은 곡선이고 두텁다. 맹장과 덕장은 입술이 이렇게 다른 모양, 다른 성격인지라 인간이 문물을 겸비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 책장에서 만화를 그리다가 위험한 바위에 오르는 것도 문물을 겸한 거지. 입술이 얇으면 일직선이라 단호한 면이 있대요. 눈 사이 좁은 영웅 호걸은 없다. 전세가 어떻게 되어가나 보자. 망원경 가져와. 제대로 때리고 있구나. 백장군도 봐두시오. 망원경이 필요 없어요. 보고 있습니다. 적의 성문이 박살나 있군요. 이때 진격해야 합니다. 눈과 눈썹 사이가 멀면 멀리 본다, 넓게 본다. 시력이 안 좋아도 멀리 볼 수 있나요? 이치는 그렇다는 거지. 대표적인 인물이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이다. 예술가는 감정적이지만 백남준은 대예술가인데도 수학적인 사람이다. 크게 보니 전체 구도에 밝아 구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눈 사이가 넓으면 인정이 많다고 하는데요. 왜죠? 눈 사이가 넓으니 쫀쫀하지 않고 모든 일을 넓게 보니까. 반대로 눈 사이가 좁으면 밴댕이 소갈지지. 밴댕이가 어떤 고기인가. 크기도 작지만 속 내장도 조그만하다. 보잘것없다. 같은 걸 따지면 멸치 내장도 있고 뱅어포 만드는 병어도 있는데 왜 하필 밴댕이죠? 눈 사이가 좁으면 속이 좁고 사물을 보는 시각도 좁다. 주체가 너무 강하다. 나는 나야. 매사가 자기 자신에게 맞춘다. 얼굴도 마찬가지다. 얼굴이 넓어야 마음 씀씀이가 넓고 얼굴이 좁으면 그 반대다. 눈 사이가 좁은 영웅 호걸은 없다. 장군과 도둑. 이런 말이 있다. 머리가 크면 장군, 발이 크면 도둑이다. 영화배우 박중훈은 머리가 크다. 귀 상단에 장군뼈가 발달하고 이마가 넓어서 장군감이다. 박중훈은 장군은 아니지만 인류 배우니까 장군이나 다름없다. 필자가 중학생이 됐을 때 어머니랑 모자를 사기 위해 시장에 갔으나 맞는 모자를 찾을 수 없었다. 쬐끄만 놈이 웬 머리는 할 수 없이 모자를 맞춰서 썼다. 지금도 기억난다. 그때 내 머리통을 재던 모잣집 주인의 표정이. 이럴 리가. 중학생 머리통이 이렇게 큰 놈은 처음 봤다. 머리가 크면 장군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필자는 사관학교를 갔을 것이다. 박중훈이 영화계의 장군이듯 당신도 만화계의 장군이잖아. 그렇죠. 아무래도 머리통이 크면 뇌가 커서 영리할 것이고. 색상머리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고 써놓았던데. 장군들의 머리뼈는 위쪽이 발달해 있다. 장군뼈뿐만 아니라 머리통 전체가 발달되어 있어서 모자가 크다. 친구 머리통이 크지 않아서 그랬을까? 고등학교 때 줄곧 1등은 했고 육사학교에 졸업했으나 장군 되지 못하고 대령으로 전역한 사람. 올해 지원자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다면서. 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옆 사람 시험지를 훔쳐보는 것이 발각되면 즉각 퇴실한다. 알았나? 머리통이 큰 사람이 많대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